예. 자, 뉴스룸의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는 어저께 청와대에 있지 않았나요? 예,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네. 낮에 좀 기자회견장도 풀취재단에 포함이 돼가지고 들어갔다 그런가요? 왔습니다. 예. 네. 정재윤 기자는 주로 스튜디오에 묶여 있었던. 네, 어제 특보가 있었고요. 예. 저녁에 뉴스룸 출연하셨습니다. 예. 두 기자를 이렇게 심수미 기자와 정재윤 기자를 보면 네 글자의 단어가 생각이 나요. 뭘까요? 잘 모르겠죠? 네. 절대 알 수도 있는데 걸 크러쉬.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재윤 기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묵직한 신뢰감을 준다든가 감사합니다. 혹은 심수미 기자가 음주량이 많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예, 그냥 그런 느낌이 팍팍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미안합니다. 민완 기자 네 글자를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두 사람 다 그건 다 맞는 얘기긴 하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문점 회담은 왜 한 일주일인가 한 열흘 전에 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잠깐 이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계속 뭐 워싱턴 정가에서 그런 얘기가 돈다고 했을 때 아이 설마 뭐 그러겠어 그리고 이제 다 넘어갔는데 네. 뭐 하여간 뭐 만났어요. 모르겠어요. 진실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정말 어저께 트위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전에 뭐가 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문정인 특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는 이른바 이제 그 트리거가 된 것인지 그건 뭐 알 수는 없으나 네. 어찌됐든 예상 못했던 건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2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실. 그렇죠. 아니 만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2분 동안 뭐 악수만 하고 정말 세이 헬로만 하고 갈까? 네. 그거는 트럼프가 약간 좀 너무 쉽게 말하면 좀 뻥을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더 오랜 시간이 갈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길 줄은 또 예, 뭐 1시간 가까이 얘기하는 네. 것은 통역을 빼고라도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보니까 하노이나 싱가포르 때보다도 오히려 길게 길었죠.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서요? 네. 예. 특히 하노이는 뭐 단독 회담 말고 이렇게 그 연석 회담이라고 하나요? 같이 회담한 네, 거. 네.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만났을 때 깨지더라 뭐 이런 생각. 네. 그렇게 보자면 어제 단독 회담은 상당 부분 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실무 협상이 하겠다. 될 그건 뭐 걸로 공개된 거고. 네, 공개됐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얘기 우리 좀 빨리 이제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얘기는 네. 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왜 네. 문정인 네. 특보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70대 그 노인 대통령이 아들뻘 30대한테 지난번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미안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했을까? 하노이 결렬에 야 지난번에 대한 내가 좀 미안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하노이 결렬에 대한 어쨌든 언급은 했을 걸로 지금 추정은 그렇겠죠. 되는데요. 예. 네. 그래도 그때 좀 아쉬웠다는 얘기는 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막판에 이제 좀 최선희 일부상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신랑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 이제 못 가게. 나중에 예. 들어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잡았는데 급했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나중에 하자라고 하면서 좀 뿌리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인가요? 저도 이제 그 미국 쪽에 있는 분에게 예. 직접 들은 건데요. 그런가요? 네. 아니 제가 오늘 약간 좀 미안한 게 사실 다 알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걸 네. 계속 지금 두 기자한테 강요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오버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오늘 기자들 만나서 굉장히 말을 아끼더라고요. 아마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언지를 들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끝나고 나서 강경화 장관을 통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좀 상세한 내용을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이제 북미 간의 관계이고 우리 정부로서 이제 뭔가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늘 그 화면으로 본 느낌은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이 더 좀 까매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 좀 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흔히 말하는 뭐 현장지도 자주 나가서인지 아니면 속이 타서 그랬는지 지난번에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일부 뭐 저 눈물을 보였다. 네. 네. 북한의 인민들을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는 별로 믿음은 안 가요. 그거는 사실 아무도 확인을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취재한 기자는 정말 대단한 기자 같습니다. 그런 기사가 막 나오니까 모르고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속이 타긴 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됐었으니까. 정상회담 별렬이라는 것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 그 실무진들도 그렇고 뭐 다들 좀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어제 있었던 일하고 과거를 좀 얘기했다면 저는 사실은 앞으로가 더 궁금하기는 해요. 예. 이제 실무협상 하겠다고는 했는데 각각 비건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도 아직은 그렇죠. 모르는 네. 상황인 거죠. 네, 지금은 뭐 그동안은 이제 최선희 부상이 뭐 직접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측이 되어 왔는데 사실 오늘 또 장금철도 새롭게 네.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외무성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역시 외무성에서 최선희가 어쨌든 팀을 리드는 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왜 하노이에서 마지막 밤에 최선희 그 제1부상이 나와서 그냥 다 토로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예. 되게 이 소셜 라이브를 이렇게 시작하면요.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사이에 안나경 씨는 가만히 이제 그 자기 질문할 거를 생각을 해요. 대충 쓸데없는 질문이 끝나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멋진 질문을 딱 던지고 아니 이제 가장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질문만 지금 만나게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저만 좀 사람이 무서워지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어롭게 이제 갑시다 그러고 이제 일어나는 게 패턴이죠. 그럼 오늘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민한 기자분들께서 취재한 내용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민한 기자 둘이서 진행하는 소셜 라이브 네.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저희 비하인드에서 이 영상을 좀 보여주셔서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도 되게 이 남북미 세 정상이 어쨌든 한 자리에 특히 JSA라는 이 어쨌든 비무장화가 거의 완료된 이런 지점에서 한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믿기 힘든 일. 믿기 힘든 일이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 다 벌어진 게 더 믿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현장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청와대에만 있었고 판문점 쪽은 가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북미 간에 주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 한국 취재진들은 많이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MDL 근처의 상황은 많이 제대로 영상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성태 선배가 소개한 조선중앙TV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네. 아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배웅하는 그 장면인데 이렇게 악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렇게 포옹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북한 쪽에서 찍은 거라서 굉장히 깨끗하게 굉장히 나옵니다. 깨끗하고 뭐 아까 비하인드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쪽까지는 저희 기자들이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경호 때문에. 그래서 각도가 네. 훨씬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마 그래서 한국 방송에서는 계속 그냥 미국 기자들 등만 보셨을 텐데. 네,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동안 계속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정부가 뭐 딱 떨어지게 뭐 해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 장면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뭐 김정은 위원장의 뭐 신뢰 혹은 네. 뭐 친밀감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보여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앞으로 아까 안나경 앵커 얘기한 것처럼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가 중요하고 네, 네.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는데 과연 다음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이냐. 그러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정말 네. 뭐 백악관에 가서 극적으로 무엇인가 성사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또 평양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이제 평양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평양으로 오라고 초대를 했죠. 예, 네, 방송 그렇게 카메라에 전해졌죠. 굉장히 네. 미세하게 좀 잡혔는데,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 기자는 어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약간 왜냐면 제가 그 확대 회담 때부터 장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집현전, 청와대 집현전 안에. 아, 어제 회담에 들어갔죠? 네. 근데 확대 회담이 원래 11시 55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좀 한 20분 정도 늦어지면서 제가 11시 한 30분쯤부터 거기를 거의 50분 정도 그냥 미리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시작이 되기 전에. 근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우리도 그렇고 미국 측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뭔가 발표하겠구나,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건 제가 풀지의 내용에도 어차피 담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건 대표한테 왜냐면 만찬에 안 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돼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비건 대표한테 어젯밤 뭐 하셨냐, 누구 만났냐고. 아, 비건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자기는 웃으면서 자기는 말을 못하고 이따가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얘기를 할 거다. 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비건 대표가 사람 되게 좋더라고요. 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아마도 저를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냥 직원인 줄 알았나 봐요, 처음에. 그래서 먼저 뭐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약간 거리를 좀 뒀던. 근데 되게 뭐 이도원 본부장이나 네. 뭐 우리 측 강경화 장관이랑 계속 약간 끊임없이 조율을 하고. 얘기를 계속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있구나. 네. 그 정도의 생각은 했죠. 근데 근데 진짜 청와대도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극히 되기는- 일부만 아마 알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공개된 그 막전 막후 상황을 약간 보면 한 30일 새벽 정도쯤에 북한에서 최종 통보가 온 것 네.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올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오전 8시쯤에 참모진을 데리고 판문점에 가서 이제 거기서 북미 간의 네. 의전, 경호 이런 거 어떻게 할지를 회담을 한 오전에 거죠. 급하게 상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처음 보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사실 토요일은 저희가 뭐 주말 근무이기 때문에 뭐 일이 많더라도 그래도 아무래도 주중 뉴스를 할 때보다는 좀 일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 놓고 가만히 있다가 트위터를 봤는데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런 게 올라왔는데 가능성이 있냐 이랬더니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그거는 그렇죠.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바를 얘기한 것 같다. 라고 핵심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편하게 점심을 먹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최선희 이제 제1부상의 담화문이 딱 발표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심상치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는 뭐 이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쪽도 비건 대표도 사실 이제 만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제 호텔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오늘 정말 바쁜 하루다.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건 대표도 굉장히 제가 아까 사람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오면은 뭐 이렇게 항상 닭 한 마리도 먹고 네. 이렇게 또 한국 문화를 즐길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바빠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남북미까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네. 사실 윤건영 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 청와대 선배 말씀하셨던 토요일 아침 7시쯤 트위터가 올라온 순간부터 청와대가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 그쵸. 그 북미 사이에서 아마 조율이 그때부터 엄청 좀 빠르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 약간 하다못해 미국
국무부 쪽 사람들도 혹시 판문점의 그런 상황이 어떤지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해봤어야 그렇죠. 됐을 것 같고 또 북한 상황은 또 어떤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조율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언제쯤 공개가 될지는 저희도 너무 궁금한데 아마 뭐 4차 북미 회담이라든지 나중에 좀 더 향후 진전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좀 뭐 공개가 될 수 있을 그리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후배 기자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사실 이때 이제 비건 대표가 그 만천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판문점에 갔구나라는 이제 모든 기자들이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유일한 창구가 이제 통일대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대교 앞을 지켜라 하고 이제 그날 야근하던 기자가 이제 밤늦게 찾아가서 그 앞에서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밤새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무리 뭐 깜깜하고 하지만 그래도 차가 지나가는 거는 여기밖에 없고 보이는데 왜 안 올까? 그래서 결국 영상을 못 잡았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헬기를 타고 저런. 헬기를 타고 판문점에 갔다라고 그렇군요. 전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후배 기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네요. 그만큼 또 네. 그렇죠. 네.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이제 얘기를 했지만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가 그쵸.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근데 좀 확실히 왜 제재 완화 부분에 있어서 네. 아직까지 제재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단서를 약간 단 게 가능성을 조금 열어봤죠. 미묘하게 좀 달라져서 맞아요. 그 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때 우리가 5곳 한두 개만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5개를 얘기했다라고 네. 말했던 그쵸. 그 핵시설 5곳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좀 이렇게 북한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또 오늘 기사도 많이 났지만 표정이 굉장히 밝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왔을 때 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보다 맞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거든요. 맞아요. 혹시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왔을 때 그 표정에 있던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미묘한 변화들이 뭔가 이렇게 무슨 대화를 했을까 더 궁금하게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그런 미묘한 표정들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같은 맥락에서 그 자유의 집을 셋이서 이렇게 걸어서 그쵸. 내려오는데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고 네. 문 대통령하고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네. 그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니까 너무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 청와대에선 아무도 오늘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연가를 내고 왜냐면 G20에서 쭉 이제 주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일을 하신 셈이어서 오늘 하루 휴가를 오늘 하루 내서. 연가를 내서 문 대통령한테 뭐 물어볼 수가 없었다라면서 아무도 그럼 말을 내일은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그죠? 그게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저희 네. 4월에 작년 4월 이제 4.27 정상회담 때도 그 도보다리 네, 기억나잖아요. 도보다리에서 이제 그 일본 언론들이 이걸 가장 많이 했는데 그 두 정상의 그 입술 모양을 읽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술 모양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입술 모양도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저희도 그래서 오늘 되게 주의 깊게 봤던 게 영상에 혹시 저희가 캐치하지 못했던 어떤 목소리가 들어갔나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사실 뭐 아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현장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들어온 건 별로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좀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핵 시설 폐기와 관련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좀 그 북미 간의 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제재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도 더 진전이 그쵸.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남북 정상회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데 대해 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보다 지금 북미 간에 그럼 빨리 먼저 뭔가 이렇게 해결이 좀 돼야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하고도 뭔가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음. 남북미가 남북미 회담까지는 아니어도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났고 뭔가 톱다운 방식이 새로운 어떤 실무 협상의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전에 남북미가 한번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작년부터 계속 이제 북미 하기 전에 남북을 만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뭐 워싱턴이 됐든 아니면 뭐 평양이 됐든 어디서 이제 4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지만 하게 된다면 남북이 한 번 정도 더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네. 이르면 다음 달 뭐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가능성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보도가 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저희 바빠지고. 네, 그래서 휴가 일정을 못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갔다 오는 그렇죠. 그래서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오늘 일부 이제 외신이나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왜 하필 어제 남북미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트위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통해서 좀 만나자고 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물론 개인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내 정치 일정과도 굉장히 그렇죠. 많은 그렇죠.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알겠지만 그 하노이가 결렬됐을 때도 맞아요. 국내에 그 코언 변호사가 그렇죠. 그런 네. 청문회가 있었고, 그래서 결렬 이후에 자국 기자단들하고 기자회견이었나요? 네. 언제 한번 사실 국내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그게 아니었다면 뭐 잘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했었잖아요. 했죠. 네네. 이번에도 최근에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토론회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29일이었거든요. 그게 현지 시간 29일인데 그게 트위터를 올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경선을 위한 그 토론회가 사실상 다 묻혀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설마 그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고 이렇게 남북미 정상이 만날 거라는 건 이제 미국 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묻혀버리고 모든 그 언론의 헤드라인이 미국에서 다 이 남북미 회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죠. 그렇죠. 뭐 하여튼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신 기자는 다음 정상회담에 그러면 하기 위해서 이제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네네. 좀 뭐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여요? 그 의제는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비핵화가 비핵화겠죠.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달라지지 않았느냐, 요게 사실 또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비건이 아마도 토요일 밤에 최선희 측 누군가를 만났을 것인데, 이제 그것이 예전에 있던 김혁철 라인에 대해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네. 뭔가 누군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다시 또 누군가가 받아서 할 하느냐. 것이다.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네.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일단은 김혁철은 안 보이죠? 하노이 이후에. 네. 뭐, 웃으며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네, 네. 김혁철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김혁철 대표는 안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만나서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지금은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최선희 부상이 승진을 했잖아요. 사실상 이제 폼페이오와 같은 이제 장관급이 된 건데, 네, 네. 그럼 그 비건 대표는 아직 차관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비건 대표가 뭐 좀 승진할 수 있다, 차관보급 승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이제 그렇죠, 기사로 그렇죠. 다루긴 했는데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도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금철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는 다음 회담이 이제 실무 협상이 곧 조만간 7월 둘째 주라고 아까 폼페이오가 얘기를 했는데,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언론에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방카하고 또 김여정에 네. 대해서도 또 관심들이 많이 좀 맞아요. 쏠렸는데요. 앞으로도 좀 약간 역할들을 계속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여정은 일단 지금 타이틀 자체가 뭐 이렇게 북한에서 책임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아직 공식 타이틀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 약간 요 그렇죠. 정도까지만 나왔죠. 네. 그래서 일단 확실히 승진을 한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김여정이 하던 역할을 현송월이 하고 있고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어제도 보면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이다 보니 이제 김여정이 직접 막 옆에서 챙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이방카도 보니까 굉장히 옆에서 뭐 많은 역할을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네. 그런 게 포착이 네, 됐죠, 네. 영상에서도. 정말 실질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판단 이런 것도 좀 많이 한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이제 워낙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오전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강경화 장관하고 이방카하고 같이 저기 포럼도 있었어요. 오전에 이제 여성 관련 포럼도 있고 했는데 워낙 이제 뉴스가 많다 보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네, 다 소화를 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카가 이제 본인이 직접적인 어떤 그 역할을 좀 하려는 그런 걸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이제 문정인 특보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역할을 뭐 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일단 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일단 북미에 있어서도 뭐 협상은 아니겠지만 이제 트럼프의 어떤 생각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좀 이방카에게도 기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우리 확실히 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역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들 빛이 좀 난 것 네, 같은데요. 이번에는 네. 어떻게 보면 뭐 본인 이제 문 대통령은 좀 이번에는 북미가 해야 되는 그런 주인공이니 이제 저는 좀 빠져 있겠습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그 중재 역할 그런 촉진자 역할을 나서서 하기보다는 좀 물밑에서 하려는 게 아닐까. 어때요? 청와대 기류도 좀 그런가요? 네네,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하노이 결렬부터 확 달라지는 건데요. 하노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그 다음 스텝은 어떤 거, 그 다음 스텝은 어떤 거, 약간 어떤 로드맵 같은 걸 좀 갖고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로드맵이 약간 있는 것 같았는데 하노이가 결렬되고 나니까 이게 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물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 이것도 문 대통령께서 직접 인터뷰에서 공식 언급을 하셨으니까 밝힐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시진핑에게 방북을 해달라고 약간 요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도 원래도 뭐 계기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북한이 계속 좀 뭐 대화 창구로 좀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의 우방국인 중국을 통해서 조금 뭐 그 의중을 좀 안다든지 약간 확실히 이런 이렇게 뭐 물밑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되게 다양한 그 물밑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물밑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죠. 이게 북한도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정부를 통한 향한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은 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드러내서 밝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건 북미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밝히기에는 당사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렵다. 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일을 하고도 네. 칭찬받긴 어려운. 조금 어려운. 네. 네. 하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그런 기조는 좀 이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오늘 조금 저희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렵죠. 조심스럽고 좀 약간 비슷한 말들 좀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댓글. 질문도 있고 원댓글이 있는데요. 조금 기다리시면. 네. 네네. 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신 기자는 이제 직접 기생충에 출연한 우리 영화 배우이시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판문점에서 식사나 간단한 간식 하셨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네. 준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네. 촉박
겠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특히 식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혹시라도 뭐 독극물 테러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노이나 싱가포르 때도 취재를 했지만 북한의 경우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모든 거를 다 싸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테러나 이런 가능성에 이제 대비를 항상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먹을 거 하나 뭐 조그만 뭐 뭐랄까요 간식 이런 것도 그 현지 것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현지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제 싱가포르나 하노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어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몽골에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해요. 몽골에 전혀 이슈도 없는데 볼턴은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볼턴을 몽골에 갔더라고요. 보낸 거 아닌가? 네. 이거는 정말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근데 이건 좀 취재를 해봐야 분명한 거는 볼턴이 이번에 입장도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그 한미 정상회담 네, 이후에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볼턴 네. 뭐라고 했죠? 볼턴이 뭐 좋게 평가한다고 했나요? 뭐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만 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굉장히 맞아요. 놀라운 그러니까 일이다. 뭐 이렇게. 볼턴이 평소에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뭐라고 못 하겠죠. 그리고 만찬에도 사실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찬에 그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그 대상자에 없었습니다. 리스트에.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 아닌가 미국에서 싶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 중에 기자분들이 북한 측 기자 등과 간단한 대화도 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거의 그 자유의 집 안에 미국 기자들만 들어가고 한국 기자들은 아예 못 들어갔던 네.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 기자들 선배는 좀 현장에서 좀 보실 일이 좀 있으셨나요? 근데 북한 측 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측 기자가 이쪽에 판문점 넘어왔을 때까지 지난해 그럴 때는 이제 영상 기자들끼리 뭐 약간의 뭐 대화라고 하긴 좀 너무 짧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어떤 촬영 기자가 그 사다리가 이제 당시 북측 촬영 기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사다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측 촬영 기자가 뭐 이런 거 어디서 구하냐 반대였구나. 우리 측 촬영 기자 갖고 있던 사다리를 북측에서 뭐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건 어디서 구하냐 뭐 이런 대화도 나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대화는 뭐 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상황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아마 어려웠지 않았나 싶어요. 네. 북한 기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셨네요. 북한 기자들이 전투적으로 사진을 찍는 게 좀 이해가 간다. 근데 미국 기자들은 좀 불쾌해하는 것 같더라. 아무래도 미국 기자들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좀 보이긴 했습니다. 저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기자회견 질문도 말하자면 훨씬 이제 뭐 북한 어제 질문 자체가 왜 북한이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비핵화 관련한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했는데 왜 디저브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그런 뭐 이런 회담을 받아야 되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훨씬 좀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취재를 네. 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네. 측은 보면 항상 그런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기자들을 만나봤는데 미국 기자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뭘 해줘야 되냐. 우리는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김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페이버를 받은 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 미국의 국무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좀 네. 네. 네,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 이제 걸크러쉬 잘 어울린다고 해주신, 감사합니다. 나준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느껴진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가십거리지만 정말 이방카 보좌관 너무 압도적으로 아름답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봤죠? 네, 너무 막 그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멋진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확실히 모델 포스. 네. 막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 마지막에 공군기지에서 이렇게 걸어놓을 때는 이렇게 런웨이를 보는 듯한 진짜로 느낌도 확실히. 들긴 했어요. 네, 네. 네. 다르더라고요. 오늘 네. 이 정도면 조금 오늘 벌써 밤 10시가 됐네요. 늦은 그러네요. 시간까지 오늘도 소셜 라이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금 마무리. 원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진짜 많은 분들도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열심히 취재해서 다음 4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 빨리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교안보, 특히 북한 이슈 관련해서는 좀 확인 안 되는 정보들, 확인할 수 없는, 그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좀 많아서 특히나 좀 더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와중에 저희는 좀 그래도 열심히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잘 걸러내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